안녕하세요. 책을 사랑하고 배우는 것을 즐기고 창조하는 것에 기쁨을 느끼는 저 로리가 여러분들에게 맛있는 책을 로스팅 해드릴게요. Book Roasting for You. 시작할게요. 오늘 저랑 함께 같이 볼 책은 에릭 메이젤이라는 미국에서 가장 저명한 창의력 전문가이자 베스트셀러 작가, 심리치료사이신 분이 저자인 작가의 공간이라는 책입니다. 부제가 미치도록 글이 쓰고 싶어지는 작가의 공간이에요. 제가 이 에릭 메이젤이라는 분을 좋아하거든요. 글을 쓰다 보면은 약간 슬럼프라고 해야 되나? 너무 힘들다라는 때도 당연히 있고요. 막 뭔가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긴 하는데, 어떡하지? 막 그런 약간의 그 암울기라고 해야 되나? 그런 상황에 종종 빠져 있기도 해요. 게다가 엄마이고 아이들, 그리고 뭐 부모님들 점점 노쇠해지시니까 연로해지시면서 위아래로 챙겨야 될 게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실제로 글을 쓸 시간 자체를 내기도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누구보다 이 창조하는 거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원래 원제는 Writer's Space예요. 근데 그러니까 정말 뭔가 글을 쓰는 것도 그렇지만 뭔가 예술가적인 기질을 가진 분들 있죠.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성향을 저만 유독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집에서는. 물론 저랑 비슷한 성향의 분도 있기는 한데 가족 안에 제가 유독 그쪽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랑 뭔가 저를 공감해 줄 수 있고 이렇게 뭔가 작업이 좀 더디게 되거나 심리적으로 힘들 때 좀 용기를 북돋워주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막 이런 거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대가 필요할 때가 있는데 저한테는 그 상대가 그러니까 지금 이분은 코치로도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뭐 저를 코칭해주는 개념으로 바라봐도 좋겠지만 저는 이 에릭 메이젤이라는 분이 정말 친구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너도 그랬구나, 나도 그랬구나. 그리고 에릭 메이젤이 쓴 책 안에 여러 에피소드들이 저랑 똑같은 그런 고뇌에 빠졌거나 막 이런 때 힘들었는데 막 이걸 어떻게 풀지? 막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왜냐면 이분이 코칭을 하기 때문에 여러 편지를 받고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창의력 코칭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책들이 에릭 메이젤 님이 지으신 책이 많이 있죠. 오늘 같이 볼 책은 그 중에서 작가의 공간이라는 책이에요. 그러면 먼저 들어가는 글을 읽어드릴게요. 작가의 공간에 대해 생각하다. 세상에는 이미 수많은 글쓰기에 관한 책들이 나와 있다. 너무 많아서 일일이 나열하기도 벅찰 정도다. 그중 어떤 책은 어디에 쉼표를 찍어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어떤 책은 인물 묘사를 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하여 또 어떤 책은 캐릭터의 개성을 부여하는 방법이나 치밀한 플롯 구성법에 대해 알려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조금 다른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 나는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글쓰기에 적합한 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그러니까 Writer's Space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는 거죠. 이거는 비단 물리적인 그 공간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제가 막 요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를 들어 이렇게 스냅 한번 탁 치면 난 Writer's Space에 딱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스킬 너무 탐나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스킬이기도 하고 즐기는 스킬이기도 한데 그런 거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실 때 저처럼 그러니까 책이라는 그런 컨텐츠를 되게 좋아하시고 약간 그런 거 저는 책이라는 그 매체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책을 읽으실 때 항상 이
프롤로그나 들어가는 글, 작가가 왜 이거를 쓸 때 의도 같은 게 좀 나오거든요. 그거를 꼭 보시면 아무래도 전체적인 맥락을 내가 큰 그림으로 파악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표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신경세포 하나하나를 글쓰기에 집중할 수 있는지. 저도 제일 행복할 때가 어떤 거에 탁 몰입했을 때거든요. 근데 나의 그 신경세포를 하나하나 진짜 그 하나에 저는 그때 딱 이미지를 떠올려요. 어떤 이미지냐면 우리 돋보기에 이제 햇빛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한 곳에 이렇게 집중시키면 종이가 타잖아요. 그거를 막 저는 심상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뭔가를 할 때, 초집중력. 나 지금 완전 하나하나, 신경세포 하나하나 여기에 완전 몰입했다. 나 집중했어. 막 이런 느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지금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겠다고, 이 프리페이스, 그러니까 서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글쓰기 공간을 신성하고 생기 넘치게 만들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말하려고 한대요. 또한 어떻게 하면 상상했던 그 공간을 창조하고 그 안에서 마법이 일어나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한다. 이 책을 통해 내가 작가로서 배우고 체험한 놀라운 경험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다. 나는 앞으로 총 32장에 걸쳐서 공간, 스페이스라는 메타포를 이용해 어떻게 하면 당신이 마음만 먹는데 그치지 않고 정말 그렇죠,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안 돼요. 머리와 손으로 직접 글을 쓸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말할 것이다. 또 행복한 글쓰기를 위해 필요한 물리적, 정신적 공간에 대하여 혹은 가끔씩 글을 쓰는 사람에서 규칙적으로, 이분이 루틴을 되게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끔씩 글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규칙적으로 진짜 밥 먹듯이 글을 쓰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다. 말하자면 나는 여러분의 치어리더다. 나의 임무는 당신을 응원하고 자극하여 흥분하게 만드는 것이다. 가끔은 눈물이 쏙 나게 매운 얘기를 할 것이고 가끔은 슬그머니 미소를 짓게도 할 것이며 누군가에겐 오랫동안 묵혀두었던 글쓰기 욕망을 끌어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명심할 것은 나는 여러분의 조력자일 뿐 실제로 실행해야 하는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이라는 사실이다. 이 책을 다 읽을 무렵 여러분은 분명 노트북을 펼치고 빈 화면에 글을 쓰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가 들어가는 글, 작가의 공간에 대해 생각하다였고요. 책의 구성은 전체적으로 8부로 나뉘어져 있어요. 1부가 physical space예요. 물리적 공간. 2부는 home space. 집이라는 공간. 3부는 mind space, 정신적인 공간. 4부는 emotional space, 정서적 공간. 정서적 공간에는 이제 그냥 그런 것들도 많이 나와요. 원하지 않는 감정을 떠나보내는 법, 이런 것들. 그리고 5부는 성찰의 공간, reflective space라고 되어 있어요. 원서는. 그리고 6부는 imagined space, 상상의 공간. 7부 공적 공간, public space. 그리고 8부는 실존의 공간. 이게 이제 8부예요. 저는 이게 이제 에릭 메이젤이라는 분을 이제 나이 차이는 나지만 나의 친구로 동반자로 생각을 하고서 통하는 점이 많으니까요. 막 이 책과도 대화를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영어를 잘 들을 수 있으니까 에릭 메이젤 그 이름을 쳐서 그러면 에릭 메이젤 그 홈페이지랑 그리고 하시는 유료 강의들, 뭐 코칭, 그리고 유튜브에서 뭐 나와서 말씀하시는 거 이런 거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깝게 느껴지죠. 저는 잠이 안 올 때는 거의 제가 좋아하는, 저는 이제 영어 듣는 걸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외국 작가님들이나 내가 좋아하는 외국 영어를 들을 수 있는 그 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듣다가 잠들 때도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제가 이렇게 체크해 놓은, 제가 이제 뭔가 작업하기 전에 체크해서 이렇게 저는 이렇게 뭔가 붙여 놓거든요. 그래서 내가 뭔가 발동이 안 걸린다라든지 뭔가 확 시동이 안 걸렸다 할 때 제가 좋아하는 책이 그 구절을 읽으면서 반복해서 읽으면서 서서히 막 내면의 열망이나 내면의 그 자연스러운 흐름이랄까? 그런 거를 불을 지펴가지고 확 몰입하는 약간 그런 리추얼을 제가 좀 하기도 해요. 근데 그 중에 한 책이 이제 에릭 메이셀의 책인데, 여기도 제가 표시를 그래서 여러 군데 좀 해놨어요. 그래서 뭔가 내가 작업하기 전에 오늘은 에릭 메이셀의 뭐 이 부분을 읽고 들어가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체크해놓은 부분들만 조금 읽어드릴게요. 과거와 결별하고 작가로 리스트라. 이메일을 작성하는 건 장문이다. 전쟁과 평화를 쓰는 건 창작이다. 마크 트웨인의 표현을 빌리자면 장문과 창작은 반딧불이와 번갯불만큼 서로 다르다. 이메일을 작성하는 일에서 전쟁과 평화를 쓰는 일로 이동하는 것은 단순히 양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다. 1만 개의 이메일을 써서 모은다고 위대한 소설이 되지는 않는다. 매일 250단어씩 혹은 매일 1시간씩 글을 쓴다고 되는 일도 아니다. 어쩌면 창작은 벼랑 끝에서 한 발짝을 뗀 다음 눈을 딱 감고 뛰어내리는 것에 가깝다. 흥미로운 소설, 극본, 시, 책을 쓰고자 하는 작가가 기억해야 할 점은 자신의 마음을 병따개처럼 쉽게 이용할 수 없고 자신의 자아를 외투처럼 쉽게 벗어버릴 수 없다는 사실이다. 작가는 이동해야 한다. 보이시에서 뉴욕으로, 융학파에서 프로이트 학파로, 한 워크숍에서 다른 워크숍으로 이동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다. 작가는 현재의 존재 방식에서 완전히 다른 공간, 즉 창작에 적합한 내면의 공간, 여기로 이동해야 한다. 그 내면의 공간은 어떻게 생겼을까? 어떻게 하면 그곳으로 가고 그곳에 머물 수 있을까? 우리가 궁금한 건 바로 이것이다. 창작에 적합한 내면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일상적 자아를 벗어버려야 한다. 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아내, 날씨와 사과 가격을 걱정하는 사람, 초등학교 3학년 때 선생님에게 창피를 당했던 사람, 지난 20년 동안 흡족할 만큼 충분히 글을 쓰지 못한 사람, 손님이 온다며 미친 듯이 집안을 청소하는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 그것을 그만두어야 한다. 그 모든 것을 벗어버려야 한다. 그 모든 것을 훌훌 털어버리고 아무 무게도 없으며 한계도 없는 그런 영혼이 되어야 한다. 육체와 옷은 그냥 그 여행에 따라오는 껍데기에 불과하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뱀이 허물을 벗듯이 일상적 자아를 가볍게 벗어버릴 수 없다. 자아는 우리 존재의 모든 세포와 원소 속에 들어있다. 그러므로 먼저 해체하고 증발하고 사라져야 재통합되고 응결되고 창조적인 작가로 다시 탄생할 수 있다. 창작에 적합한 내면의 공간은 이와 같은 자기만의 장엄한 파괴와 재건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야 비로소 찾아온다. 어쩌면 그래서 당신이 이제까지 충분히 글을 쓰지 못했는지도 모른다. 그 때문에 소설 초고를 쓰는데 3년이나 걸렸고 아직까지 완성을 못했는지도 모른다. 당신은 한 번도 모든 걸 멈추고 자기 자신을 폭발시켜버리지 않았다. 당신은 온갖 잡념에 사로잡히고 쏟아지는 걱정을 뿌리치지 못하는 존재에서 완전히 벗어난 적이 없다. 라스베가스에 있는 호텔들 중 하나가 와르르 무너져버리는 장면을 상상해보라. 그런 일이 일어나야 한다. 이런 거를 이제 내면에서 자기 자아를 이렇게 무너뜨리는, 실존하는 그런 상황을 무너뜨리는 그 장면을 상상하면서 딱 몰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 장엄한 파괴와 재건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우선 잠깐 기다려라.
먼저 이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부터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단순히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창작을 하기로 결정한다는 것은 일상적 자아를 벗어버리고 상상력에 의해 움직이는 하나의 수단이 된다는 뜻이다. 플롯이 잘 풀릴 때까지 1년 동안 초조하게 기다리고 불타는 뉴런에서 이런저런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올 때마다 요동치는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 표현 너무 좋더라고요. 정말 그래요. 이게 글이 잘 풀릴 때까지 글을 계속 쓰는데 몇 년 동안, 저는 한 3년, 4년, 5년이 걸린 적도 있어요. 초조하게 기다리고 이 불타는 뉴런에서 이런저런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올 때마다 정말 마음이 요동치거든요. 그걸 내가 어떻게 잘 풀어낼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들 있죠. 다시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그리고 그 모든 아이디어 하나하나를 이해하거나 평가하거나 받아들이거나 혹은 거부해야 한다. 이제 당신은 새로운 탁월함의 세계로 들어가겠다고 동의했다. 이제 당신이 종이에 적는 모든 단어, 모든 단락, 모든 아이디어는 당신의 검열을 통과해야 한다. 초고 상태에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결국 그렇게 해야 한다. 당신은 아이디어가 당신을 고문할 때 작품을 위해 기꺼이 피를 흘리겠다고 동의했다. 진짜 이것도 기가 막힌 표현이네요. 아이디어가 나를 고문할 때 이 작품을 위해 기꺼이 피를 흘리겠다고 동의했죠. 그렇죠. 이게 너무 와닿거든요. 저는 정말 라인 바이 라인 와닿는 게 너무 많아서 에릭 메이젤을 정말 친구 삼아서 그렇게 글을 쓴 적도 있었어요. 만약 진심으로 마음을 굳게 먹지 않았다면 일상의 평정을 포기한 채 격정 속에서 살아가겠다고 선뜻 동의하지 말기 바란다. 아마 당신은 지금 글을 쓰기 위해서 기꺼이 약간의 위험은 감수하겠다고 무심코 동의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이제는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바란다. 만약 무슨 이야기인지 명확하게 이해했다면 이제 새로운 협정을 맺어야 할 때이다. 이제 당신은 자신의 창조성을 완전히 풀어놓기로 동의했다. 자신의 내면 세계를 창작에 완전히 할애하기로 동의했다. 단순히 문장의 나열이 아닌 하나의 세계가 탄생하는 내면의 공간을 창조하기로 동의했다. 이 공간에서는 아주 위대하면서도 아주 끔찍한 충돌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을 받아들여라. 끌어안아라. 피하려 하지 마라. 이 공간에서 세계는 정기적으로 폭발할 것이다. 준비 태세를 갖춰라. 만약 진심으로 동의한다면 이 페이지에 동의합니다. 라고 써봐라. 협정서를 작성해 놓는 것이 좋다. 마음껏 기뻐해도 좋다. 당신은 창조하는 사람이 되기로 동의했다. 축하한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창작에 적합한 내면의 공간을 만드는 첫 번째 단계는 뭘까요, 여러분? 뭐냐면 나 자신이 먼저 사라지는 것이다. 자신의 자아, 자신의 신경증, 자신의 드라마, 자신의 문제, 자신의 변명, 자신의 의심, 자신의 후회, 부모의 책망, 초등학교 1학년 때 교실에서 느꼈던 억압감을 스스로 다스려야 한다. 그리고 그 누구도 되지 않았다가 모든 사람이 되었다가 신이 되었다가 해야 한다. 자기 스스로의 가능성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인정한다면 이제 당신은 자기 스스로의 가능성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한 챕터가 있고 그 후에 이제 약간 서머리 개념으로 교훈과 해야 할 일, 투두리스트가 나와 있어요. 이것까지 읽어드릴게요. 11번째 교훈. 이게 11번째 나와 있는 이야기거든요. 작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글을 써야 한다. 하지만 그저 글을 쓴다고 반드시 작가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당신이 글을 쓸 수 있을 정도로 똑똑한지 걱정된다면 머리를 세차게 한 대 후려갈겨라. 누구나 글은 쓸 수 있다. 진정 고민해야 할 것은 당신이란 사람이 자신의 신경회로망 안으로 깊숙이 사라졌다가 창작물을 가지고 현실 세계로 돌아올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용감하냐 아니냐이다. 당신은 단순히 글 쓰는 사람이 아니다.
탐험가이자 발명가이자 마술사이다. 해야 할 일? 1번. 창조적이 되기로 동의해라. 진심이 아니라면 동의하지 말아라. 2번. 글쓰기를 회피하기 위해 동원했던 모든 핑계, 변명을 포기하기로 동의해라. 당신은 그것들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너무 바쁘다. 너무 피곤하다. 너무 뒤처졌다. 못된 배우자 때문에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하다. 키가 너무 커서 책상에 앉으면 불편하다. 너무 불행하다. 컴퓨터를 잘 다룰 줄 모른다. 너무 많은 책임에 어깨가 짓눌리고 있다. 아침에 너무 춥다. 등등등. 3번. 스스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존재로 존재하는 것을 그만두어라. 4번. 픽션 또는 넌픽션 형식의 상상에 흠뻑 빠져봐라. 지금 당장 시작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 다음부터 계속 체크한 게 나오거든요. 그 다음 챕터는 12번째 교훈인데 잡념으로부터 뉴런을 해방시키기예요. 이 제목만 들어도 내 잡념들이 만약에 있다면 거기서 나의 소중한 뉴런을 해방시키는 거 되게 짜릿하고 통쾌하고 막 좋잖아요, 느낌이. 그래서 가끔 제가 글쓰기 전에 이 뉴런 해방하는 그런 의식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글을 쓰기 위해서는 이런 잡념에 지배되지 않은 자유로운 뉴런들로 막 이렇게 모험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뉴런을 해방시키는 거, 그거에 대해서 그 다음 챕터에 나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마음 챙김에 대해서도, 창조적인 마음 챙김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 원하지 않는 감정을 떠나보내는 법, 여러 가지들 나와 있어요. 근데 오늘은 저 챕터만 하나 같이 나눠봤네요. 창작을 위한 짤막한 노래도 소개하고 있어요. 이거 마지막으로 읽으면서 마무리해볼게요. 나는 세상을 만드는 사람. 그건 쉽지가 않지. 하지만 난 세상을 만드는 사람. 모든 장애에도 불구하고 나는 세상을 만드는 사람. 욕망은 완전한 처방. 내 책에 1장에 머물러 있건 2장을 쓰건 어디에 있건 욕망이 없다면 나는 죽은 몸. 매일 나는 욕망을 되살리지. 어떻게든. 할렐루야. 이렇게 돼 있어요. 너무 좋아하고 마음을, 저는 이제 제가 공감되는 부분이 워낙 많다 보니까 마음을 울리는 책?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여행 가서도 이런 거 꼭 책을, 제가 좋아하는 작가의 책이라든지 내가 좋아하는 책을 가져가서 항상 여행도 약간 이 에릭 메이셀의 그 논지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만약에 작가라면 여행도 글쓰기 여행이 좋다 막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애들이랑 같이 가는 여행이고 가족들과 함께 하는 여행이라고 할지라도 전 거기서 아예 그 글쓰기랑 분리되지가 않고요. 항시 그거를 약간 항상 메인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전에 침대에서 잠깐이라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는데 그게 막 부담되거나 되게 스트레스풀하고 이런 건 아니고 그냥 그걸 되게 즐기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즐기게 된 게 아무래도 여러 가지 제가 좋아하는 책들이 있지만 저한테는 그 창조성 코치로 일하고 계시는 그 에릭 메이셀님의 책도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 할게요. 저는 지금 완성하고 있는 책들이 정말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이제 막판으로 막 가고 있거든요. 조금 더 힘을 내가지고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도 저랑 같이 이런 쪽에 관심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한 권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멋지고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